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달력은 벌써 3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골집에는 노란 산수유가 피었더군요. 봄이 찾아오면 마음도 봄과 함께 달려가는데 올봄은 유난히 마음의 봄이 아주 늦게 오려나 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봄은 얼마만큼 다가왔나요? 부디 우리 마음의 봄이 너무 늦지 않게 오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답을 하죠. 네, 내가 가진 자기 생각을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 개념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 염치와 수치가 사라진 사회, 사람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나의 존엄도 우리의 존엄도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친구 인권도 함께 지켜야겠죠. 봄을 기다리는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노래 한 곡을 띄워보냅니다. 하림의 노래인데요. 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입니다.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건 그런 건 바보 같은 일이야. 하지만 가끔 괜찮을 때는 고개를 드는 한 아이가 있어. 손을 잡고 일으켜보면 내 손을 잡은 나의 어린 나.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매일 조금씩 달이 차오르듯이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매일 조금씩 달이 차오르듯이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우리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웃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오후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오후 초대석에서는 저의 든든한 동반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북인권교육연구소의 창립 멤버로 함께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인권강사 허진희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 인권을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독서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듣는 분들이 저희가 맨날 공부만 하는 줄 알겠어요. 네, 저희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처음 만났다가 2019년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네, 전라북도에서 하는 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서 다시 만났을 때 진짜 반가웠어요. 네, 저도 거기에서 허진희 강사님 만나 뵙고 어떻게 여기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2년 만에 만났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인권강사 양성과정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허진희 강사님은 처음에 인권강사 양성과정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지인의 소개로 이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지식이라는 게 딱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에서만 봤기 때문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이 정도?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죠.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인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다 뭐 이런 걸 알았다는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인권이더라고요. 그때 멀게만 느껴지던 인권이란 단어가 훅 하고 가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셈이죠.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군요. 멀게만 느껴지던 인권이 허진희 강사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원래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인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호 모임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뜻이 맞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전북인권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 오롯한 우리의 네 번째 방송인데 제가 그동안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네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으신지 그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펼쳐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제일 먼저 저는 인권 강사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인권이라는 게 하루도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로 퇴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저희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저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인권을 공부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 관련 지식도 쌓아가고 있고요. 네,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소개해 주세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제 인권 도서를 선정하고 그 도서를 공부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소 모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롯한 우리의 인권 랜덤 박스를 함께 제작하는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 하나로 생생인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생인권 프로젝트라는 그 이름을 지을 때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떠오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생생인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인권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이야기로 인권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생인권 프로젝트는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인권교육은 강사의 그 강사식, 강의식 혹은 뭐 특강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여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강의를 좀 줄이고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또 인권이 멀고 어렵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또한 나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네, 이런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하려면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참여자들의 경우 좀 자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요. 또 그 이야기를 인권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인권 이론이나 인권 사례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려면 그 이야기를 인권 이론이나 아니면 인권 사례하고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인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에서 생생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참여 안 하셨던 분이 그 다음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생생인권 프로젝트, 근데 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갖고 계신 거부감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주부들의 경우는 교육도 많이 듣고 관심도 많아서 지식이 상당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실천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인권은 딱딱하고 어렵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 듣다 보니 정말 부담스럽게 다가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건 그분이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회기로 그때는 진행을 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그 회기 동안 본인이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많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동안에는. 아, 자유? 자유. 네.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이에게 주는 척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를. 네, 그분이 어떤 식으로 자유를 주셨는지 좀 상상이 되긴 하는데 우리 허진희 강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그분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 닫힌 선택 있잖아요. 네, 뭔가 답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이런 닫힌 선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닫힌 선택권을 줬을 때 아이들은 만족도는 없죠. 왜냐하면 그 선택권은 다 어른이 원하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실은 아동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동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깨달음이 그분께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집에 가서 정말 아이의 선택을 본인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원하는 선택을 이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택권을. 그러면서 본인도 편했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내가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편해지고 아이도 편해지고 관계성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참여자분 말씀이 왠지 아까 초반에 허징이 강사님께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뭐 마음에 훅 들어왔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과 좀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아까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인권이 어떻게 허징이 선생님의 일상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아일의 노래입니다. 너와 내가. 편지로는 내 맘 다 못 전할까봐 피아노에 앉아 나의 맘을 담아 이젠 불안해하지마 다 괜찮을 거야 너에게서 난 멀어지지 않아 고된 하루에 지쳐서 내게 전화를 걸어 너의 목소리에 다시 웃으면 나도 몰래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너와 내가 시간 지나 나이가 들면 우릴 닮은 아이들과 지금 우리 얘기하겠지 너와 내가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참 잘해왔다고 서로를 다독여줄 거야 지금처럼 기대도 돼 그래 그래도 돼 네 맘 제일 잘 알아 네가 웃음 지을 땐 나도 웃음이 나서 그게 참 좋아서 널 다짐하게 돼 이 세상 많은 사람 중 너와 내가 만나 그렇게 서로가 사랑에 빠진 그 순간부터 지금을 기다려왔어 너와 내가 시간 지나 나이가 들면 우릴 닮은 아이들과 지금 우리 얘기하겠지 너와 내가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참 잘해왔다고 서로를 다독여줄 거야 지금처럼 그러다 만약 떠나야 하는 그날이 오면 너의 손을 꼭 잡고 같은 날 같은 곳에 잠들 거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참여자처럼 허진희 강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말하고 나서 아차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우리 허진희 강사님은 어떨 때 그런 경우를 맞이하시나요? 제가 가장 충격이었던 거는 약간 제가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뭐 남자는 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권교육 할 때 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받았던 세대이기도 하죠. 맞아요. 흔히 남자애가 여자애를 괴롭히며 그 애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여자애들이 귀엽다고 막 볼을 잡아당기고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쉽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 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생각이 드니 좀 요즘에는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과거의 나의 모습이 막 떠오를 때가 있는데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이런 경험이 있을 듯 합니다. 만약 허진희 강사님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의 말에 더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동인권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와는 다르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더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참여자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 현명하신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또 인권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인권이 이제 무생물이잖아요. 뭐 살아있는 건 아닌데 가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사회가 민주화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화 과정을 보아도 어떨 때는 좀 뒤로 물러서는 것 같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서로의 표현을 통해서 서로 함께 어깨를 걸고 앞으로 다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권도 살아있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인권이 많이 알려져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흔해졌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네네. 어딘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들도 좀 많아졌고 예전에 비하면 인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도 네, 아직 좀 어려움이 있긴 하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인권 교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 재미없는 인권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 팔짱을 끼고 네, 인권 교육을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인권 교육을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할 때 저는 좀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딱딱하고 어렵게만 배워서 그렇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북인권교육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 있겠어요. 네, 인권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오랫동안 습득해온 관습,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인권과 반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썼던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이 인권 감수성에 싹이 올라오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감수성에 싹이 올라오고 그 싹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생생인권 프로젝트 외에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다른 활동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 오롯한 우리도 대표하는 활동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인권 랜덤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 사례들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또 소개하고 싶은 활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원분들의 관심 분야와 인권을 접목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와 인권, 요즘에 좀 핫한 환경과 인권, 그리고 제가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림책이 많거든요. 그런 그림책과 인권 등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가고 그런 콘텐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연락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검색 사이트에서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전화로는 063-242-121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063-242-1210으로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전북인권교육연구소의 알림이 역할을 허진희 강사님이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권 강사로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보면요, 제가 인권을 공부할 때 되게 막 인권에 대해서 설렘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습자들도 그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초대석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방송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어요. 너무 떨리는데요. 지난번 랜덤박스 녹음하실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막상 자기 얘기 들려주시려니 좀 떨리셨나 봐요. 네, 좀 다르네요. 네.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 인권을 배웠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허진희 강사님의 힘찬 걸음을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적의 당연한 것들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짧게 알아보는 오후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에 있다가 20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어때? 어색하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요즘 하트맨 재밌대. 하트맨? 오케이. 다른 데 가보고 싶은 곳 있어? 너 한국 영화관 궁금했어. 가보고 싶어. 너 시설 좋아서 깜짝 놀랄걸? 굿. 어때? 내 말대로 와보니까 좋지? 의자 옆에 버튼 있거든? 눌러서 편하게 각도 조절해봐. 편해. 땡큐, 이모. 영화 시작한다. 재밌게 봐.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어디 불편해?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말이 너무 빨라. 이모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미쿡에서 왔나요? 네, 미쿡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오래간만에 온 10년 만에 온 조카하고 영화를 보면서 있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꽁트로 꾸며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10년보다 훨씬 2배, 20년 만에 왔습니다. 20년이요? 네. 그래서 사실 조카가 미국에서 살고 사실 한국말로 저희가 소통은 평상시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는 게 나왔다고 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화를 보는 순간 조카가 바로 이렇게 하면서 네. 어려운 단어가 나왔나? 너무 빨랐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외국 영화를 봤을 때 자막을 보듯이 이 조카에게도 자막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국말은 잘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국인인데 자막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출연자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네. 또 모르는 단어나 사투리 같은 게 나왔을 때 자막을 보면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막에 도움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막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서는 저는 자막하면 외국 영화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지금의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같이 영화를 본 게 있었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담겨져 있는 영화를 봤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통역해 주니라고 영화를 집중 못했던 그 기억도 지금 떠오릅니다. 저도 경상도 사투리 들으면 빠르게 지나가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듣겠더군요. 맞아요. 네. 앞서서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그 음향 효과가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막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든지 이 영화관에 와서 편하게 쉽게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여기서 사실 누구든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라는 것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네네. 네,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관에 올 수 있다, 영화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건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장애인분들이 영화관에 온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누구나 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영화관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베리어 프리요? 네. 베리어 프리. 저도 그렇고 많은 청취자들이 베리어 프리가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베리어 프리라는 뜻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베리어 프리는 장벽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장애물이 없도록이요. 네. 베리어 프리 영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눈이 나쁜 사람, 노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일반 영화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영화하고 베리어 프리 영화에는 그 음성 해설이나 자막 해설이 담겨져 있는 영화인데요. 아, 예. 네. 음성 해설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영화 화면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네. 자막 해설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막을 넣어주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예. 이때 자막에는 말하는 사람의 대사나 음악이나 소리 정보를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아직 베리어 프리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영화 어디서 볼 수 있는 장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국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관은 시도별로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되어 있고요. 네. 상영 날짜와 시간, 개봉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이군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상영되고 있는지 장소를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전국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매월 2회에서 3회 자막 화면 해설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에서 3회요? 네. 그리고 그 장애인의 날이나 특정한 기간에 그 베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관에서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재단이나 사랑의 열매, 네. 그리고 장애인협회 등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서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제천 찾아가는 영화관, 서울역사박물관,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관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2011년부터 매년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네. 베리어 프리 영화제도 있군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베리어 프리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장소 있습니까? 네, 전북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찾다 보니까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19년부터 전북대 박물관에서 매년 기간을 정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우리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베리어프리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리어프리 영화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기간에 상영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초반에는 영화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화면 해설 영화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좌석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화요? 네, 영화관의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좌석,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점자 유도블록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저 최근에 영화관에서 그 장애인 전용 좌석을 봤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아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2025년 1월부터 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됐어요. 의무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물량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미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왜 그런가요? 권고사항이 많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약하다가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권고사항이고 처벌이 약하다. 이 권고만 해도 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사례도 있고요. 네. 2021년에 민들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영화 자막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군요. 네. 2021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사실 그리고 그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는데 상영관 맨 앞쪽이나 맨 뒤에 위치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좌석에서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영화관에 갔더니 실제로 그렇더군요. 또 영화관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허, 네. 있어도 너무 좁아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이 많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영화관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록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있어도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아하, 현실입니다. 네. 키오스크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그 위치가 너무 높아서 사용이 어렵고 네. 키오스크가 이제 음성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아, 네. 편의시설이 의무화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베리어프리 영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이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영화관 사업자는 그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관 사업자가 임의로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추가할 수도 없고요. 법적인 의무도 없고 또 스스로 이 임의로 화면 해설이라든지 자막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 그런가요? 네, 그 영화는 배급업자 그리고 제작업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어서 저작권이요. 예,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또 국내 베리어프리 영화를 한 편 제작하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영화의 3배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 외국 영화가 훨씬 어렵군요. 네. 그래요.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 비용 말고도 다른 어려움이 있나요? 네, 그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장비의 기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기능이요. 네, 특정 장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장비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표준화된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배급업자나 제작업자는 영화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급업자요. 네. 그리고 장애인을 관객으로 바라보려는 영화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영화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비용 손실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네. 직원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나 에티켓,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의 제공 같은 걸 비용 손실이다. 그리고 또 이게 편의 제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권 감수성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자체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관람 환경을 향상시키고 상영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네. 영화 상영 장소와 영화의 수를 늘리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저 같은 이제 시민들 또한 장애 감수성을 키워서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기업들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샘표그룹에서 예.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 및 상영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고 해요. 아, 네. 네. 또 복권기금도 베리어프리 영화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기업들의 기부 문화가 더더욱 확산되면 베리어프리 영화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자체의 노력 또 기업의 노력 다 필요한데 역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또 노력을 한다면은 이 효과가 더 빠르게 크게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국가에서 그 시각장애인들이나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표준 장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네. 더불어 영화관 사업자는 관련 장비를 구축하도록 예산 지원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요. 네, 학교나 기업 등 다방면에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네. 과정에서 다양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베리어프리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당기지 않을까요? 그러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리어프리 영화가 모두를 위한 영화다 이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라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분명히 이런 권리들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 11조 1항을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네.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헌법에서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의무화시키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사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느끼신 바가 있으시죠? 네. 사실 저도 그 장애 문화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작년부터 무장애 마을 만들기 무장애 마을이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 제가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사실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경험하다 보면은 더 그런 생각이 절실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몇 년 동안 장애 학생들과 만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하는 또 청취자분들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인식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영화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군요. 그런데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또 이러한 조치들이 그들에게 최대한의 조치라는 생각보다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치이고 또 당연한 권리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정상, 서신영, 최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희망은 날개를 가진 것이라는 시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김종도 시인은 희망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얼어버린 땅 밑에서 씨앗들은 꿈꾸고 바위 틈에서 새싹은 움튼다 라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희망은 매일 있다 라는 시에서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이라며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일상을 촘촘히 쌓아 올리는 데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일상이 지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정해진 옳은 길 대신 우리가 걷는 이곳이 바로 나의 길,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윤종신, 곽진원, 김필의 지친 하루입니다. 오롯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진행의 김지영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거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잊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